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이나 여러 다우 이슈들 같은 게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위 테스트, 그 미국 증권성 테스트에서 봤을 때 실질 매출이 존재를 하고 디파이 다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탈중앙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안전하게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도권 혹은 규제, 메타로 많이 오래 이야기를 했고 많이 다뤄서 알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천재법이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거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시장이 많이 올랐었고, 많은 분들이 저게 제도권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 1분기에 혹은 내년 중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훨씬 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Clarity Act라고 해서 증권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Clarity 법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FIT 21, FIT 21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제도적으로 금융 혹은 기술 혁신을 가진 21세기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크립토 자산 전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에 대한 끝판왕이자 가장 헌법 수준의 기본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규제 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바로 이 FIT 21, FIT 21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가지 법안이 왜 이토록 크게 중요한 사항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지니어스 액트는 사실상 코인을 쓰게 하는 법안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뭘 하죠? 그 스테이블 코인에 그냥 투자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코인을 가지고 쓴다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법안이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FIT 21 그리고 Clarity Act는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지니어스 액트가 100점 중에서 한 40점 정도의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Clarity랑 FIT 21은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이나 시장 그 자산 측면에서의 90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가 Clarity랑 FIT 21은 아까 그 지니어스 액트처럼 코인을 쓰세요라는 법안이 아니고 코인을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안이라서 코인의 유동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그 근간을 넘어서 고속도로까지 만들어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 기관 자금들이 못 들어오고 그 수많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큰 돈을 못 움직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당연히 증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전문적인 기관 서비스를 쓸 수가 없다. 그 기관 서비스가 쓸 수 없는 이유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법률적,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를 아예 완전하게 제거를 함으로써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그나 금융 구성 요소의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쓰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법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만들어진 법안에 맞춰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라는 걸 내게 됐죠. 이더리움에 대한 파생 수익을 내는 것들을 냈는데, 이게 그냥 낸 게 아니라 이 Clarity Act와 FIT 21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보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의 1호 펀드가 되어서 IBIT ETF가 가져갔던 그 명성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미국의 이제 그 내년에 이루어지는 대형 법안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그 얘기를 드리면, 그 위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시장에는 무슨 호재가 있을 거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보면, 시장의 현재 출렁임, 변동성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시장의 호재도 어마어마한 악재도 지금 당장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더라도 구조적으로 아예 이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시장이 10% 2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른들 내린들
만약에 기존에 100 정도 되는 시장이 만약 500, 1000 정도의 시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0, 20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구조적으로 유동성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미국의 큰 두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뭐 명확한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미 상품성과 비증권성에 대한 동의는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미국의 그 법안에 맞춰서 주변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즉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다른 메인넷들과 같이 나는 이더리움의 경쟁사다, 뭐 이더리움의 뭐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미 넘사벽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비트코인과 차별화된 디파이 환경 때문에 아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그냥 메인넷들보다는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브라고 하는 디파이의 선두주자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이나 여러 다우 이슈들 같은 게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위 테스트, 그 미국 증권성 테스트에서 봤을 때 실질 매출이 존재를 하고 디파이 다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탈중앙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안전하게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산된 뭐 메인넷이라는 측면에서 매력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베에서도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세부 요소들은 많은 곳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관화, 제도권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베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조금 더 다우 기반으로 책임감이 없는 탈중앙성 위주만 강조가 되었다면, 결국 규제 제도권 위에서는 책임감 있는 탈중앙화 를 가지는 모습으로 변모하려는 게 요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대규모 제도권 편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움직임 속의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드리자면 결국에는 올해 있었던 규제 드라이브보다 이제 끝판왕, 이제 정말 본 게임의 시작으로 될 수 있는 클래리티와 핏 21 법안이 내년 미국에서 생각보다 빨리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구조적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퀀텀 점프를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 그 변동성 장세에서 지루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측면에서 섣부른 이제 뭐 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규제나 제도권 얘기 사실 뭐 엄청 좋아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구독이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더 자세한 내용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